그녀는 제너럴 피터가 전쟁 중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펼치고 있는 이중 전략을 계속 격려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제때 밥 스카일람을 잡지 못한다면 제너럴 피터의 분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라질지 모른다. 이렇게 대규모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리스는 팀원들에게 긴장을 유지하고 본부에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촉구해. 그렇게 말한 후 모두 흩어지고 조지는 이난나와 그녀의 여동생 조안이 에릭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들을 수 있어. 알고 보니 조안은 자신 때문에 에릭이 죽었다고 느끼고 있지만 이난나는 그녀가 그 감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려 애쓰고 있어. 그 후 금발의 이난나는 조안에게 이 미션을 할 마음이 없다면 빠져도 된다고 말하며 만약 그녀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감옥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장난스럽게 위협해. 이난나가 조안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하기도 전에 조르그가 그들을 방해하며 조안과 이야기하고 이난나는 그들에게 공간을 줘. 이난나가 간 직후 조안은 조지와 함께 음료를 나누고 궁극적으로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에 온 이유를 묻는다. 조르그가 더 나은 설명을 요구하자 조안은 그가 스크리닝 결과를 조작했다는 걸 알고 있으며 그의 부모도 안전하니 왜 그렇게 위험에 자진해서 뛰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조르그가 답을 주기 전 장면은 해리의 현장 바와 레스토랑으로 전환되며 여기서 우리는 두안이 저녁을 먹고 아스마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 두안은 아스마가 먹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가 달에 온 이후로 처치한 적 수를 물어보고 전쟁 중이니 죽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좋다고 말해. 이를 듣고 아스마는 힘을 내서 먹기 시작해. 곧 이난나도 남자들과 합류하고 해리에게서 저녁을 받는다. 이 시점에서 리스는 그녀의 사랑 관심사인 잭을 어두운 곳에서 에릭과 함께하던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찾아가고 상황의 아이러니에 대해 그를 놀려 그들의 잃어버린 친구에 대한 가벼운 대화 후 리스는 에릭이 죽은 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준 잭을 칭찬해. 잭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음을 열고 리스에게 궤도 샤프트가 무너진 이후로 자신 안에 뭔가가 변했다고 말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으니 항상 뭔가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 다행히도 리스가 곁에 있어 주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 그 말을 들은 리스는 정말 부끄러워하고 잭은 그 순간을 빨리 없애버려. 어쨌든 잭은 리스에게 다른 사람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리스는 그의 말에 감동받아 일어나 그의 얼굴을 감싸고 키스를 하려고 해. 슬프게도 그들이 그 순간을 즐기기 전에 리스에게 전화가 오고 그녀는 안으로 돌아가. 잠시 후 제너럴 피터는 지구링 샤프트에서 그의 전투 우주선을 동원하고 달로 보내 캠페인을 시작해. 큰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깨닫고 VC야마 돌격대는 즉시 준비를 하고 해리의 축복을 받은 후 그들의 새로운 기계 스팅 레이를 조종해 함대에 합류해. 그동안 밥 스카일럼은 닥터라 불리는 지휘관 중 한 명에게 다가올 일을 위해 대형 프로토타입을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시드 2와 3을 융합한 닥터는 밥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온 걸 마무리 짓기 위해 시드 1의 입력만 필요하다고 알린다. 이 말을 듣고 밥은 팀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이미 시드 1의 정체와 위치를 알아냈다고 말한다.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적의 함대가 코페르니쿠스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몇 가지 전문 용어를 던진 후 전투 준비를 한다. 적의 항복 명령을 받자 로버트, 즉 밥은 나머지는 그들에게 맡기고 시드 1을 찾으러 떠난다. 바로 그때 하빈저가 왜 시드 1을 혼자서 그렇게 잡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밥은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대답한다. 어쨌든 그는 모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계약한 시드3과 곧 합류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말한 후 범죄팀은 흩어지고 각자 작업을 시작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여러 전투함들이 코페르니쿠스 궤도 샤프트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고 시민들은 그 배들이 돌아가게 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리스는 예전에 에릭을 묻었던 교회를 방문하고 조용한 예배당을 조용히 걸어가 기도한다. 그녀가 도착한 지 몇 분 후 핑크 머리의 남자인 필이 나타나서 그녀가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를 보자 놀란 리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의 도착 전에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때 조안이 리스의 통신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잭과 요르그에게 알린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리스와 소통하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리스는 눈앞에 이 여자를 상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전투 준비를 하면서 필은 그녀에게 달의 땅에 대한 저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슈트와 장비를 모두의 존재에 대한 저주처럼 이야기한다. 그녀가 진정으로 그의 목표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은 전투를 위해 자신의 인공팔을 준비하고 그녀에게 싸우라고 촉구한다. 무대가 마련되자 필은 자신의 팔에 있는 조각 기술을 사용해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를 방해하는 강한 신호를 보낸다. 그러자 공격 로봇들이 등장해 요르그와 잭을 바쁘게 만든다. 일이 끝나자 필은 리스를 한 번의 공격으로 기절시키고 잭은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녀가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한다. 두 세계 간의 전투가 시작되면서 듀안과 오즈마가 거르그와 함께 적을 처치하기 위해 합류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부 로봇들이 스팅레이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조안이 착륙해야 한다. 리스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잭은 필과 마주하고 그를 알아보며 조안에게 제로 중력을 작동시키라고 하고 모든 힘을 다해 그를 공격한다. 필에게 몇 번 공격을 실패한 후 잭은 이 구이가 밥 스카일럼과 같은 방식으로 싸운다는 것을 인식한다. 잠시 정지하고 대화한 후 필은 잭에게 진지해지며 진짜 조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다.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한 잭은 필에게 달려가서 결국 그의 안경을 벗긴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과거의 인연을 알아차리며 싸움을 멈춘다. 잠깐의 어색한 침묵 후 필은 잭에게 자신의 의수팔을 자랑하며 그를 찾느라 오랫동안 힘들었던 만큼 잭과 재회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한다. 필이 과거에 자신의 오른팔을 잘랐던 순간을 떠올린 잭은 모든 것을 연결짓고 곧 진실을 파악하게 된다. 필은 단순히 밥 스카일럼이 아닐 뿐 아니라 처음부터 문라이즈 테러리스트 그룹의 배후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간적으로 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 애쓴다. 하지만 필이 오른손에 반응을 일으키고 자신의 모습을 밥 스카일럼처럼 변화시키자 잭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 몇 미터 떨어진 교회 밖에서 듀안, 아스마, 그리고 요르그는 가능한 한 많은 공격 로봇을 처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난나는 스팅레이의 엔진 상태를 점검하느라 바쁜 조안에게 지금 괜찮은지 묻는다. 조안이 괜찮다고 확인하자 그는 기쁘게도 그들의 우주선의 새기기 기술을 사용해 차량의 형태를 훨씬 작고 좋은 것으로 변형시킨다. 그때쯤 요르그와 다른 이들은 코너에 몰려버린다. 로봇들에 맞서 지키는 동안 요르그는 잭과 리스를 호출하며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려 한다. 재밍 신호가 끊어진 사실을 깨달은 요르그는 잭의 라디오 침묵이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하며 그는 아슴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고 교회로 돌진한다. 교회 안에서는 잭이 방금 발견한 것을 이해하려 애쓰며 여러 질문을 동시에 한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필은 몸을 굽혀 정중하게 잭에게 따라오라고 제안한다. 아쉽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요르그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필을 잭에게서 떼어낸다. 그런 다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자에게 급히 다가간다. 그리고 리스의 위치와 건강을 확인한 후 잭에게 정신을 차리고 리스를 잡아서 로봇들이 그들을 압도하기 전에 교회를 빠져나가자고 재촉한다. 그때 필은 자신이 밀려 들어간 구멍에서 빠져나와 요르그를 마주한다. 이번엔 잭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필은 화가 나서 요르그에게 다가가고 요르그는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 필과 맞서는 건 위험하지만 요르그는 자리를 지키고 필에게 리스를 교회에서 안전하게 빼내라고 말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필은 요르그의 총알을 피하고 그의 얼굴을 잡아 교회 밖으로 던져버린다. 그런 다음 그는 잭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동료들을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재촉한다. 잭이 지금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오즈마가 교회 지붕을 뚫고 들어와 필과 맨손으로 싸운다. 이 시점에서 필은 자신의 힘을 잃고 오즈마를 요르그처럼 밖으로 던져버린다. 불행히도 그 뒤에 있던 듀안이 오즈마를 따라가며 레이저 발사로 필을 쏘아 몇 초간 기절하게 만든다. 필이 의식을 잃자 VC3팀은 교회 안에 모이게 되고
요르그도 함께한다. 그리고 잭이 사과하며 그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 인사를 한 직후 그들은 교회를 나가 탈출 경로를 찾으러 나선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자마자 필이 로봇 군대를 이끌고 그들에게 다가오며 잭에게 다시는 AI인 사피엔티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필의 AI 시스템에 대한 수줍은 말에 짜증이 난 잭과 그의 동료들은 필과 그의 로봇 군대에 돌진하여 공격을 감행한다. 전투 준비가 된 필은 그의 시드 트림 로봇 군대에게 잭과 그의 친구들이 절대 도망치게 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무대가 마련되자 VCC와 공격 로봇 간의 전투가 시작된다. 다음 장면들에서 잭과 그의 친구들은 가능한 한 많은 로봇을 쓰러뜨리며 탈출 경로를 확보하려고 한다. 결국 로봇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은 요르그는 구원군인 조안에게 전화를 걸고 거의 즉시 미친 해커가 큰 트럭을 몰고 로봇 군대에 돌진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다. 모두 안전하게 트럭에 탑승한 후 그녀는 출구를 향해 속도를 내고 필과 거의 충돌하지만 마침내 모두 고속도로로 탈출에 성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고 모두 최선을 다해 저지하려고 한다. 그러던 중 이유도 없이 로봇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요르그, 잭, 드완, 오즈마는 충격에 빠진다. 어쨌든 이난나가 새겨진 스팅레이 차량을 타고 나타나 그녀의 동생에게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받은 조안과 친구들은 트럭에서 뛰어내리고 결국 아래에 있는 새겨진 기차에 착륙한다. 성공적으로 착륙한 후 그들은 터널을 지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트럭과 로봇들은 다른 벽에 충돌하게 된다. 필은 멀리서 폭발을 보고 잭을 다시 붙잡지 못했음을 깨닫고 전화를 걸어 다른 일을 계속한다. 한편 지구인들과 시드3 로봇 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밥 스카일럼의 로봇들이 패배를 거듭하자 야생의 여성 실피가 그에게 돌아가서 다음 조치를 고민하자고 조언한다. 그 후 다른 팀원이 밥에게 그의 작은 탐험에 대해 묻고 밥은 마침내 시드위를 찾았다고 대답한다. 이 소식은 그의 부하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밥, 즉 필은 전화를 끊고 잭을 사피엔티아로부터 구하겠다고 다짐하며 자리를 떠난다. 그날 밤 스팅레이 기차는 조용히 이동하고 리스는 팀원들이 우울해하고 단절된 모습을 발견하고 깨어난다. 잭은 기차 뒷 발코니에 앉아 예전처럼 친절하고 부드러웠던 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민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리스가 발코니에 합류하고 잭은 필이 밥 스카일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해결할 결심을 한다. 다른 한편 밥과 그의 조직의 다른 고위 관계자들은 세계의 시드 존재가 세계 평화 또는 혼돈의 열쇠가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들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 시리즈의 첫 장면이 다시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 즉, 우리는 이제 회상 장면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돌아온 거야. VC3 멤버들이 스팅레이 기차 안에 있고 잭은 멋진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모두 잠들어 있고 조아는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두아는 그에게 노래에 대해 물어봐. 잭은 그 노래는 자신이 어릴 적 자주 불렀던 노래라고 대답해.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카이럼의 로봇들이 기차를 공격하고 비시스미 팀원들은 모두 자신의 탈 것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 잭은 빠르게 기차 위로 올라가서 새겨진 무기로 가능한 한 많은 공격 로봇들을 쏘아 떨어뜨려 잠깐 동안 그들의 엉덩이를 구해줘. 결국 로봇들이 기차를 압도하고 근처의 달 폐기장에서 탈선하게 만들어 약 일주일 후 폐기장을 가로지르는 한 소녀가 기차 근처에서 VC3 멤버들을 발견하며 그들은 본부에 보고하려고 애쓰고 있어. 안타깝게도 신호가 너무 약해서 보고를 보낼 수 없고 조아는 모두 동쪽으로 이동해 더 좋은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높은 곳으로 가자고 제안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도 전에 두안이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소녀가 숨어있던 곳에서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 다른 한편 필은 젊었을 때 친구 잭과 함께 듣던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어. 그의 믿음직한 동료인 위즈 비가 나타나자 그는 그 작은 로봇에게 합동 군대의 힘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AI가 잭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은 그의 친구를 사피엔티아로부터 구하기 위한 임무에 굳건히 남아있어. 잠시 후 VCS임 팀원들은 아까 그 소녀에게 일부 식량 공급을 주고 소녀는 굶어 죽지 않을 생각에 신이 나서 그들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리스에게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말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소녀는 어떻게든 식량 공급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이 도와준 것에 감사해. 그때 잭은 눈앞의 자네를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을 받게 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는 구조물 쪽으로 걸어가고 리스와 소녀는 그를 따라가게 돼. 그가 어릴 적 자주 놀던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 그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금지된 문을 지나 좀 더 들어가고 리스와 소녀를 무시한 채 결국 미친 진짜 밥 스카이럼에게 오른팔을 잃었던 방에 도착해. 결국 그는 자신이 예전에 감금되었던 특정 실험실 탱크에 도착하고 탱크의 라벨을 닦아내며 거기에 적힌 이름 제이콥 제퍼슨 스카이럼을 드러내. 장난기 많은 소녀가 이 이름이 50세의 달의 왕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곳이 아마도 그의 출생지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액은 조용히 남아 탱크를 계속 응시해. 그때 리스는 조안에게서 전화를 받고 로봇들이 접근하고 있으니 다시 탑승하라고 재촉하고 리스는 즉시 행동에 나서 잭과 소녀, 메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며 로봇들과 싸우라고 해. 방 밖으로 나가자 잭은 로봇들을 다시 보고 격하게 화가 나서 그들에게 죽일 듯이 달려든다. 몇 분 후 추락한 우주선 밖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곧 잭, 리스, 메리가 모두 죽음으로 떨어진다. 하강하는 동안 잭은 메리를 확보하고 리스와 협력하여 세 사람 모두 조각이 새겨진 스팅레이 차량에 착지한다. 차량이 이륙하자마자 남은 로봇들이 그것을 따라온다. 하지만 결국 BC3 특수팀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몇천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합동군대 고다드 기지에서 지구에서 온 호위가 있는 보급 차량이 기지에 도착해 군인들에게 즐길 아름다운 여성들을 배달한다. 차량이 멈추자 차량 안에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윈디 실프가 남아 다른 호위들이 다른 군인들에게 데려가지는 것을 기다린다. 모든 호위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비밀리에 차량에서 내리고 기지를 바라보며 전선기지에 농담을 비웃고 배달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배달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지정된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한다. 그 후 그녀는 기쁘게 오른손을 바닥에 놓고 기지 아래 숨겨진 실험 생물들을 훔치려 한다. 불행히도 그녀는 중간에 문제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장소를 파괴하는 폭발을 일으킨다. 한편 VC3 공격팀은 새로운 승객 메리와 함께 파괴된 현장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잠깐의 혼란과 서로를 바라본 후 요르그는 거짓말을 하며 그들이 에마틀라스 코퍼레이션에서 지구에서 파견된 민간 연구팀이라고 말하고 그 장소를 조사하는 동안 그 괴물들을 만났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거짓말을 믿기를 바라고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몇 가지 더 듣고 나서 메리는 마침내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보며 그들의 헛소리 이야기를 믿기로 결정한다. 그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들을 가장 가까운 마을로 데려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약속한다. 1시간 후 메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동안 기차 밖에 서 있다. 곧 조아는 언니에게 메리라는 이름을 부르는 여자와 이야기하라고 한다. 그녀는 적의 스파이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안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오즈마와 요르그는 그녀가 단순한 보통 사람일 수 있으니 기회를 주기로 합의한다. 점점 팀 리더 리스가 현재로서는 그 소녀를 관찰하고 편안히 지내기로 결정한다. 그 논의를 넘기고 두아니 리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리스는 즉시 그들의 지금까지의 실패를 나열하며 정중하게 말하자면 후퇴라고 말한다. 어쨌든 이난나는 메리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고요의 바다 남쪽의 광산마을에 접근하고 있으니 안전벨트를 매고 준비하라고 말한다. 그 사이 잭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적힌 포드가
그가 바보로 변장하면서 겪은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생각하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한다. 혼잣말에 빠져들던 중 리스가 그를 현실로 불러내어 이난나가 밥 스카일럼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한 리뷰를 들을 수 있게 한다. 필요한 일을 마친 리스는 그들이 본부에 보고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조언한다.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만큼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때 메리와 오즈마는 수평선에 보이는 광산 마을을 보게 되고 잭은 편히 쉬고 싶어 하며 친구 필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곧 그들은 남쪽의 광산 마을 히파티아에 도착하고 민간인들과 즉시 섞이기 위해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시장에 들어서자 잭은 동료들 뒤로 몰래 숨어 들어가 비싼 달걀을 사기 위해 시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걸 산 후 그는 메리에게 보여주고 그녀는 그 비싼 것을 사기 위해 팀의 등을 돌린 것에 대해 잭을 꾸짖는다. 잭은 변명으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후 그는 마을의 복잡한 배치를 안내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그녀에게 감사한다. 메리는 그의 감사 인사를 받아들인 후 급하지 않아서 잠시 더 머물기로 결심한다. 그때 두 사람은 인근에 인기 있는 건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피엔티아와 옵스트 군대에 대해 험담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공동 군대가 돈과 무기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사람들 모두가 밥 스카일럼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자 잭은 주위를 둘러보고 폭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무고하게 바라보는 작은 소녀를 발견한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드론이 현장에 도착하고 그 지역의 통신 신호를 방해하며 이후 도착한 옵스트 군대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옵스트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폭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사격을 시작하고 이난나와 요르그는 잭에게 잠입 중이니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잭이 떠나기 전에 옵스트 군대가 모든 사람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폭정을 보고 폭동을 일으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위협이 중화되자 공격팀의 대장이 재기 전에 봤던 작은 소녀가 어떤 액체로 가득 찬 제리캔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접근한다. 그는 부하들이 소녀가 자살 폭탄범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무시한다. 그가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가자 혹시 배고프면 초콜릿바를 건네지만 소녀는 그의 손을 쳐내고 가능한 한 빨리 골목으로 도망친다. 그녀가 방운과 함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대장의 경호원들은 소녀를 잡기 위해 골목으로 따라가지만 곧 길을 잃고 그녀를 찾지 못하고 떠난다. 사실 잭은 골목에 숨어 있다가 소녀를 은신처로 데려갔고 군인들이 멀리 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를 풀어준다. 그녀를 풀어준 직후 잭은 그녀의 팔 상처를 확인하려 하지만 그녀의 팔이 밥 스카일럼처럼 인조팔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그것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집이 있는지 물어보며 메리는 그의 다정한 행동에 미소를 짓는다. 스팅레이로 돌아온 리스는 본부에 그들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하이파티아 타운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려고 바쁘게 일하는 조안과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깨달은 리스는 조안에게 타운에 대한 추가 스캔을 실행하도록 허가하고 조안은 필요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 시점에서 지하 구조물의 깊은 곳에 갇혀있던 이상한 생물이 갑자기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그 사이 메리는 잭에게 작은 소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소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을 버리는 것이 괜찮은지 묻는다. 그녀에게 괜찮다고 확신시킨 후 메리는 잭에게 가족이 있는지 묻고 잭이 1년 동안 그를 찾고 있었다고 하자 잭은 그녀에게 자신을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재촉한다. 그의 대답에 조금 짜증이 난 메리는 그를 무시하고 막 앞에 멈춘 작은 소녀를 바라본다. 곧 그들은 그 구멍을 지나 가장 가난한 언더시티의 만남의 장소 중 하나에 도착하고 잭은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괴상한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가 꽃에 대해 중얼거리자 작은 소녀는 꽃이 무엇인지 묻고 잭은 당황한 채로 꽃은 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주방으로 달려가고 그곳에 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의 작은 소녀 린을 집에 데려다 준 남자를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한다. 그 전에 이상한 시선을 보내고 나서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린은 곧 두 잔의 물을 들고 돌아와 그녀의 두 새로운 친구에게 제공한다. 린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잭은 시장에서 샀던 비싼 달걀을 모두 그녀에게 주고 그녀가 처음 시도해보지 않은 오믈렛을 만들라고 재촉한다. 이를 들은 린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주방으로 달려가 오믈렛을 준비한다. 그녀가 없는 동안 잭은 남자에게 그가 그녀의 아버지인지 묻고 남자는 그 건물의 모든 사람이 가족을 잃었다고 답한다. 그 후 그는 잭에게 그가 지구 출신인지 묻고 잭은 당황하며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이에 남자는 잭에게 달에서 달걀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구의 사피엔티아 인형들이 인간들 사이에 평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동안 남자는 잭에게 달에서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부패와 가난뿐이라고 알려준다. 현재에도 남자는 달의 지구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두 개의 파벌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두 당사자는 종종 죽음과 내전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린의 팔은 지금까지 그들의 거리를 휩쓸고 있는 미친 싸움의 희생자 중 하나이다. 이 시점에서 오믈렛을 완성한 린은 주방에서 나와 접시를 들고 남자에게 보철파를 밥 스카일람의 축복으로 보고 저주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를 본 잭은 미소를 지으며 린에게 함께 앉으라고 초대하고 장비된 조각 기술로 포크를 만들어 그녀에게 제공해 함께 먹으라고 한다. 그동안 조아는 지역 스캔 후 수집한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하다가 마침내 큰 성과를 거둔다. 그녀의 화면에 떠있는 특정 파일 안에서 엘존, 아바돈, 그리고 심지어 씨앗 프로젝트에 대한 뭔가를 발견한다. 몇 초 후 그녀는 잭을 향해 고속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리스와 함께 잭이 그들 주위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여러 명의 옵스트 병사들이 회의 장소에 침투해 링과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들, 잭과 메리를 포함해 체포한다. 그들이 포로들을 밴으로 끌고 나갈 때 이난나, 조지, 그리고 드와니 근처에서 어리석은 병사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이 이 독립 세력이 옵스트 그룹 소속임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며 그들은 반역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어린이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잭과 메리를 발견하고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깨닫는다. 그들을 돕기 위해 세 사람은 재빨리 시내의 합동 군대에 상황을 보고하러 달려간다. 모든 포로들을 밖으로 모은 후 옵스트 그룹의 대장이 린을 부르고 골목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깨달은 대장은 그녀를 도와준 사람을 찾으라고 주변에 묻는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지겨워진 무자비한 놈은 그녀를 차고 그녀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며 다시 한번 그녀를 도와준 사람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이때 잭이 그놈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가 다가가려는 순간 이전에 지하 포드에서 탈출한 생물이 옵스트 남자 몇 명을 공격하고 그들의 생명력을 빨아들여 즉시 죽인다. 그 짐승이 할 수 있는 것을 본 대장은 린을 남겨두고 도망친다. 짐승이 린에게 접근하자 잭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젤리피쉬 같은 생물이 그의 손에 붙도록 한다. 그것이 접촉하자마자 잭은 몇 가지 비전을 보게 되고 이상하게 느끼며 곧 젤리피쉬 생물을 털어내고 그것이 도망가는 것을 지켜본다. 곧 이후 대장은 그들을 모두 도와줄 수 없어 수류탄을 그들의 방향으로 던진다. 잭이 메리를 보호하려고 움직이는 동안 그는 링과 엉크가 수류탄에 위험하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을 구하기도 전에 수류탄이 폭발하여 그들을 즉시 죽인다. 이 시점에서 폭발 소리를 들은 리스가 스팅레이에서 머리를 내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다른 곳에서는 필이 그날 시설에서 겪은 일을 회상하고 있으며 잭에게 그의 오른팔을 주고 지구로 보낸 직후이다. Apparently 어린 필이 금지된 방으로 돌아가 진짜 밥 스카이럼이 미쳐 날뛰는 것을 발견했다. 진짜 밥이 그를 보자 자에게 대해 묻지만 어린 필은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그가 정말 인간인지 물어본다. 이에 대해 밥은 그를 씨앗띠라고 부르며 배에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사피엔스 종이라고 말하고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나쁜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말한 직후 진짜 밥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기계 심장을 찢어내며 사피엔티아가 그의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그 후
그는 매우 혼란스러운 어린 필에게 그 역시 인간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지구 관리자들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AI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시설을 파괴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AI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어. 봅이 한마디 더 하려던 찰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때 필의 로봇 애완동물 위스비가 나타나서 아주 밝은 빛 속에서 그를 처리해버려. 이때 필은 현실로 돌아와 그런데 다음 순간 의사가 급히 그들에게 곧닷 기지의 요원 윈디와 엘존이 파괴되었다고 알리러 달려와 시간은 많지 않으니 필과 그의 팀은 윈디를 구하기 위해 공중으로 떠나 비행 중에 의사는 장비를 착용하고 필에게 하이파티아로 가는 지도를 요청해 그곳의 혼란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 필이 그걸 하는 동안 그녀는 그가 최근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가 아니라고 하자 윈디가 돌아오면 데이트를 하라고 권유해. 악몽을 계속 꾸지 않게 하라고 해. 이 말을 듣고 필은 무례한 윈디와 데이트를 생각하지만 금세 마음을 바꿔. 좀 더 농담을 나누다가 의사는 차량에 탑승하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그 사이 메리는 평화의 바다에 있는 서쪽 디 람버 기지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걱정하고 있어. 결국 그녀가 샤워를 하게 되면 잭의 용기와 그에게 했던 끔찍한 말들을 떠올리며 시간을 보낸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메리는 잭의 방에 가서 사과하기로 결심해. 잠시 후 잭은 부엌에서 나시 고랭을 요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메리가 그의 문을 두드려. 문을 열자 그 야생의 소녀는 그의 방에서 자신을 보고 그가 요리하는 음식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잭은 결국 긴장을 풀고 밥을 소스에 넣는 동안 기다려달라고 해. 그러면 음식이 곧 준비될 거라고 해. 이걸로 그는 다시 요리로 돌아가고 말에게 그녀의 가족에 대해 물어봐. 마리가 2명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리스가 초인종을 누르고 잭은 그녀를 보고 놀라서 문을 열어줘. 그가 메리 가방에 함께 있다고 말하려는 찰나 리스는 그녀가 들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을 쏟아내. 그녀가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난리를 쳐. 결국 그녀는 나시고랭의 향기를 맡고는 주방으로 달려가 확인해. 그녀가 결국 방에서 메리를 발견하자 리스는 그녀가 입고 있는 노출이 심한 옷에 놀라서 미친 듯이 소리쳐. 몇 분 후 음식이 준비되어 서빙되지만 두 소녀는 먹지 않고 잭은 스트레스를 받아. 말이 없는 침묵 후 리스는 잭이 장교라는 걸 알고 메리가 그의 방을 침범했다고 비난해. 메리는 자신의 방에 있는 게 스파이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 그러고 나서 그녀는 리스에게 그들이 혼란스러운 달 세계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준 모든 것들을 상기시켜. 이 시점에서 리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조용히 잭에게 왜 그들이 미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메리가 방에 있다는 걸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있어. 잭이 대답하려고 하는 찰나 초인종이 울리고 그는 우울해 보이는 요르그가 두안과 오즈마와 함께 메리가 다른 우주선으로 떠난 것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요르그는 그녀에게 반해버렸고 다시 그녀와 함께 여행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잘못된 놈이 잭을 끌어안자 두안이 메리를 가리키고 그녀는 그가 방금 한 말을 모두 들었다고 남자들은 즉시 잭의 등을 돌린다. 그 소란 속에서 메리는 리스에게 자신이 잭과 사귀고 있는지 물어보고 리스는 쑥스러워하며 그들은 그냥 친구라고 대답한다. 리스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한 후 메리를 돌아보며 자에게 대해 관심이 있는지 묻고 메리는 놀랍게도 응 이라고 대답한다. 잭이 예전에 알던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고. 리스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더하지만 메리가 곧 침묵을 지키고 그녀는 떠나면서 모두를 해산시킨다. 다음 장면에서 리스와 VC3의 나머지 멤버들은 장군과 군의 다른 멤버들과 가상회의를 진행한다. 그들의 활동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공한 후 리스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임무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실패에 대해 상사들에게 이야기한다. 다행히도 상사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해야 하지만 곧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정보를 적에게 유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와중에 장군이 잭을 호출하고 그의 만남 중 연락처인 필과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본다. 잭이 아니라고 하자 장군은 그가 눈여겨본 것이 있는지 묻고 잭은 다시 한번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보브 스카일럼이 처음에 궤도 샤프트를 파괴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며 뭔가가 맞지 않다고 전한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장군 근처에 앉아있던 마른 중년 남성이 테러리스트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를 고려하여 그는 VC-3 부대를 동부군에 편입할 것을 권장한다.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반군 지휘관인 윈디 실프의 사진을 꺼내고 그녀가 도착한 직후 고다드 동부기지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어쨌든 그곳에서 여러 반군 지휘관들이 목격되었기 때문에 남은 병력을 합쳐서 동부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자신의 보좌관, 즉 마른 노인이 맞다는 것을 깨달은 피터 장군은 VC-3가 동부의 아그람 기지로 이동하도록 승인하고 잭슨 섀도우에게 보브 스카일럼 문제에 대한 그의 평가를 기록했다고 말한 후 회의를 마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평소의 일로 돌아간다. 그런데 피터 장군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 반군 지휘관 중 한 명이 찾아온다. 약 1시간 후 요르그가 리스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 자에게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메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그녀의 관심을 끌었을 때 그는 최근에 그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냐고 묻고 리스는 혼란스러워하며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요르그는 어제 발생한 사건을 상기시키지만 리스는 그가 아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시킨다. 그들은 달에서 많은 일을 겪어왔으니까. 이때 요르그는 필과의 교회 싸움을 상기시키고 리스에게 필이 누구인지 아는지 묻는다. 필이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리스는 요르그에게 재차쟁이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떠난다. OBS 선장의 폭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폭발 직후의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보여진다. 합동 군대가 후처리를 위해 나타난 순간이다. 이 시점에서 잭은 뒤에 있는 것에 무관심하게 링과 그녀의 삼촌의 죽음을 자신 탓으로 돌린다. 처음에 메리는 그게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알려주려 하지만 잭이 밥 스카이럼을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녀는 태도를 바꾸고 스카이럼이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때 잭은 그녀에게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묻고 메리는 할 말을 모르며 지구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으니 피해자인 척하지 말라고 말한다. 어쨌든 달의 비참한 상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구인들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살하며 사피엔티아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밥 스카이럼이 지구인들과 싸우기 위해 일어났다면 달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잭은 헉 하고 숨을 쉬고 메리는 자신이 잘못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어쨌든 잭은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뭔가 해결책을 찾겠다고 표현한다. 바로 그때 해파리 생물이 잭이 앉아있는 곳을 건드리고 플래시백이 끝난다. 자정이 다가오자 메리는 그들의 기지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잭이 어디선가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인식하게 된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우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다가가 그 노래에 대해 묻는다. 그 사이 이난나와 그녀의 자매는 필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인 허위 정보를 씹타고 있다. 이때 잭은 메리에게 자신이 노래를 아는 사람과의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아주 오래된 노래라고 말하고 메리는 잭에게 자신의 오빠가 8년 동안 실종된 사람이라며 언젠가 그를 찾겠다고 약속한다. 그녀의 눈에서 결단력을 본 잭은 그녀를 응원하고 메리가 침대로 가기 전에 몇 분간 수다를 떤다. 떠나기 전에 메리는 이번엔 진짜로 잭이 폭발해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언젠가 달에 있는 필을 찾겠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간다. 한편 필은 고다드 기지에 접근하면서 밥 스카이럼의 얼굴로 변신하고 해파리 생물들이 기지를 먹어치우는 모습을 위에서 지켜본다. 해로운 생물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자 밥과 그의 지휘관들은 그들을 따라가며 위기 해역으로 추적한다. 드디어 하이파티아에 도착하자 의사들은 엘존이라 불리는 것이 사라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때 메리는 V-시스템의 나머지 팀원들에게 이제 그들의 공식 멤버가 되겠다고 발표한다.